부산시가 13조 3천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예산 12조 5천억 원보다 5.6% 증가한 것이며 일반 회계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행감의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북한 등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해결 의지와 시민 안전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덕천 지하차도 연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사자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와 인터넷 등에 유포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운대구가 헌혈의 날 행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2021년도 주요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5.6%가량 늘었는데요. 핵심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본 예산은 13조 3천억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12조 500억에서 5.6%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시 조성, 복지, 문화정책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5.7%에 달하는 6조 9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한 톨 한 톨 모든 예산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산형 뉴딜 사업에 2,400억 상당이 편성됐는데 이 중 80%가 그린 뉴딜에 집중됩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동백전 발행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500억 늘려 630억 원을 배정했고 가속화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390억 상당이 투입됩니다.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도 새롭게 신설되면서 2,300억 상당이 편성됐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예산 800억 원이 배정됐고 국제 관광도시 육성 사업에도 예산 160억 상당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방세가 올해보다 감소했지만 국고 보조금이 10%가량 늘었고 내년도 업무 추진비를 50%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는 13일부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서도 시의회가 다뤄야 할 의제를 선정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요 의제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의제 첫 번째 키워드는 난개발입니다. 시민단체는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원도심 북한과의 연계성은 떨어지고 초고층 빌딩 숲으로 조성돼 조망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업 업무지구는 레지던스 호텔 중심의 주거시설로 전락했다며 북한 재개발 2단계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사전 협상 제도가 적용된 옛 한진 CY 부지와 한국 유리 부지 개발 사업도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봤습니다. 부산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사전 협상 형태로 추진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이 공공성은 사라지고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유리 부지 역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해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제2의 LCT가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정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부터 해서 공공기업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부산시의 주도적인 역할들이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 안전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방역체계 점검과 함께 공공의료 시스템의 보완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해 부산항내 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시험과 훈련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시의 대책 마련과 실험실 폐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 해체 방법에 대해 즉시 해체가 아니라 지연 해체로 진행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산시 수장들의 책임론입니다. 올해 4월 성비위 사건으로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 도입된 부산시의 성평등 시스템 정책 점검이 이번 행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초량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회에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92회 정례회를 열어 상임위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골자로 한 김해 신공항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장애물의 존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와 부울경검증단은 그동안 산을 깎지 않고 비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법제처가 활주로 인근 장애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법제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유권 해석 결과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1시쯤 발생한 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30대 여성 B씨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폭행 사건에 대한 상호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연인 폭행 영상의 최초 유포자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사람들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단체 헌혈 급감 등으로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해운대구가 다함께 청소의 날, 소독의 날에 이어 다함께 시리즈 세 번째인 헌혈의 날 행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군암로 광장에 헌혈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은 3일, 적정 보유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 기초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해운대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6월 14일을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로 지정한 이후 다 함께 헌혈의 날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이 헌혈 릴레이 1호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말로 위급하고 어려운 분들이 혈액이 부족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헌혈의 날을 정해보자라고 했고 청장이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운대구는 11월을 구민 헌혈의 달로 정하고 11일 군암로를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동별로 찾아가는 헌혈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개인 지역의 헌혈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선도해 주는 것은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모델로 또 이런 생활 속 헌혈이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발 전국 헌혈 릴레이의 다음 주인공으로는 LG엘로비전 부산방송 이재현 미디어 국장과 김영일 해운대 경찰서장, 장병찬 씨름 선수가 지목받았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특별한 나눔. 코로나19로 헌혈이 부족한 상황 속에 기초자치단체의 솔선수범의 운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늦은 밤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을 미행한 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치료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 사고로 의심되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